봅시다. 일단은 집합은 어느 쪽이 제일 시험에서 까다롭고 하냐면 집합을 새롭게 정의해서 그 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들의 관계를 찾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이 두 가지 파트가 제일 어려운데 첫 번째 집합의 표현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은 기억이 좀 안 나도 이미 했던 거고 하니까 다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집합의 표현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거,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 이런 것들, 그죠? 가 다 뭔지 알죠? 원소들 직접 하나씩 나열하는 게 원소나열법이고,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건을 적는 건데, 조건제시법을 볼 때 중요한 게, 이 조건제시법에서 A라는 집합을 할 때 이 바 앞에는 요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누구 자리야? 원소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 원소야. 그러니까 여기가 x제곱이면 얘 원소는 x제곱이 원소인 거예요. 그지? x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거를 잘 봐야 돼. 여기가 복잡하게 나오는 게 이제 까다로운 문제들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그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서로 그 집합의 포함 관계들이 나와 있을 때는 그걸 그려가지고 보는 게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유형 두 번째. 오늘 유형 쭉 훑으면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6시 전에 전에 끝나. 금방 해. 집합 개념인데 뭐. 자, 원소 개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뭐뭐가 나오냐면 공집합,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에요. 거기 써 있지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는 건 개수를 알 수 있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 그중에 빵개니까 갈 수 있어서 유한집합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 보면은 대표 문제랑 쭉 봐봐. 거기 보면 조건제시법이 주로 나와 있지, 그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소나열법은 눈으로 직접 다 원소가 보이잖아. 그래서 원소나열법은 언제 나오냐면 이 집합의 원소들을 직접 주고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개수 물어볼 때, 그러니까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원소나열법으로 주는 거지. 이런 여기 쪽 유형 2번 같은 경우는 특히 2-1번 같이 유한집합이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 구하시오. 뭐 이런 것들. 그죠? 자, 유한집합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2-1번 같은 건 의미를 파악을 잘해야 돼. 알았어? 맞지? 어떤 부등식이잖아, 우리가. 2-1번 봐봐봐. 그러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x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풀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올 거잖아. 뭐 1부터 5까지. 그럼 이게 유한집합인가요? x가 정수면은 유한집합이지 1부터 5까지 다 셀 수 있잖아. 근데 1부터 5까지 실수는 무한집합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실수 범위의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이 유한집합이 된다는 건 부등식을 풀었어, 니네가. 알았지?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함수 좀 설명해 줄까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0보다 큰 쪽을 해를 구한다고 쳐봐.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0보다 큰 해의 개수를 구할 때 이게 유한집합이 되는 경우. 알았어? 예, 그런 경우. 또는 반대로. 자, 이렇게 됐는데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는 해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게 유한집합 되는 거. 자, 이거 어때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해가 없지. 공집합이잖아. 유한집합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해. 그럼 이거 이하인 거 해는 뭐야? 이거 K라고 재보면 K 하나지. 원소 하나니까 유한집합 되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려오는 순간 그러면 이때 해는 뭐가 돼요? 알파에서 베타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아무리 숫자가 작아도 이렇게 되면 무조건 무한집합이 되는 거거든. 의미지, 의미. 그러면은 2-1번에서 얘가 유한집합이 되고 싶어. 똑같은 상황 아닌가? 아래로 부르는 이차 함수가 0 이하가 될 때 유한집합 된다는 거는 뭔 말이야? 공집합이거나 아니면은 원소가 이렇게 하나짜리 접하는 형태구나라는 걸 눈치채고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집합이 대표적으로 개념은 쉬운데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되니까. 집합의 개념 쉽잖아. 공집합, 유한집합 이런 거 쉽지. 그치? 그런 개념들을 이런 데 쓰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나름대로 해석을 잘 해서 그치? 해석을 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번이랑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알았니? 여기 2-3번도 집합 AM이라는 집합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알았어? 그지? 그럼 해석을 해보면은 루트 20, 그러니까 AM이 무슨 말이야? 루트 M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A25는 뭐야? A25는 루트 25 이하의 자연수의 원소 개수란 뜻이죠. 원소 개수. 그 다음에 A40은 그래서 A의 40이라는 건 루트 4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란 뜻이죠. n이니까. 그 개수를 더한 게 같아지게 되는 자연수 k를 구하라. 무슨 말이야? 루트 k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걸 찾으란 얘기지. 알았어? 이해됐죠? 예를 들면 그 숫자를 계산을 쌤 안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n의 a의 k가 10이라고 치면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루트 k 이하의 자연수가 몇 개? 10개까지 해석을 하면 되지. 그럼 우리가 자연수의 개수가 10개가 되는 거는 10이네요. 10 이하니까 그러면 루트 k라는 숫자가 10에서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야 정확하게 답이 나와. 알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k가 그죠?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우셔야 돼. 알았지? 이래 정확하게 값이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런 거고.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집합사의 포함관계인데 부분집합이라는 내용 이거 부분집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뒤에 부분집합이랑 같이 좀 해야 되는데 그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의하기를 A가 B에 포함이 되면 이 집합을 뭐라 그래?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부분집합이라고 불러. 그러면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A라는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M개가 있다. 그러면 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지. 이쪽 부분이야. 알았어?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을 X라고 할게요. A가 M개가 있으면은 이 A라는 집합이 A1부터 A의 M이라고 하면 이 안에는 얘네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원리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로 기억해야 돼. 알았어? 다른 데 써먹으려면 쌤이 알려주는 이 방법, 이 원리로 기억하라고. 원리가 되게 많은데 알았지? 우리가 순열 조합에서 배운 컨비네이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같이 해주겠지만 실제로 다른 응용 문제에다가 풀 때는 그 생각을 하면 돼. 이 원소가 들어있냐 없냐로 생각을 한다고. 그지? 그럼 너 있을래 없을래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각 원소당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지. O냐 X냐.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없어 얘는 있어 그 다음에 A3가 있고 예를 들어서 A에 M이 있어 이렇게 되면 이 원소의 개수 그지? 개수가 바로 이 부분집 이게 몇 종류가 나오냐 이런 게 몇 종류가 나오냐가 집합 X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뭡니까? 2의 m제곱이 되는 거. 그런데 내가 이 집합에 x라는 y라는 집합이 부분 집합인데 맞지? 이 y에다가는 a3을 꼭 포함하고 싶어. 이게 포함된다 기호잖아. 그 다음에 a의 4번은 포함을 안 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이 집합 y에는 a1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런데 3번은 무조건 들어있대. 그럼 경우의 수가 얘는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지. 얘는 없대. 얘도 한 가지인 거 아니야? O냐 X냐가 아니라 한 가지지. 없어. 그러면은 전체에 이렇게 되는 Y의 개수는 2의 M제곱에서 그지? 이 원소는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마이너스 1, 얘 하나. 얘도 경우의 수가 따질 필요가 없어서 두 개를 빼는 거거든. 여기서 빼면 안 되죠. 그래서 2의 M-2 제곱이 나오는 게 그런 원리였던 거지. 알았어?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부분집합 중에서 진부분집합이 있어. 그러니까 정말 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부분인 거지. 누가 빠진 거야? 자기 자신을 뺀 게 진부분집합. 왜냐하면 집합이라는 게 항상 이게 성립을 하거든. 그지? 그잖아. 근데 진부분집합은 이게 들어가 있지?
안 씁니다.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뺀 거다. 알았어? 왜 부분집합이 저게 부분집합이 되냐면 부분집합의 정의가 이걸 좀 집합으로 기호로 좀 써주면 이런 거예요. 부분집합을 뜻하는 게 자, 어떤 x가 a에 포함 이거인 모든 x가 그지? b에도 포함이 되면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정의야. 이게 정의. 모든 x니까. 맞지? 이게 이제 부분집합의 정의라서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직접 이제 원소들을 보고 찾는 건데, 그지? 이제 기본적인 거 해줄 때 쌤이 하는 게 저기 우리 유형 3에 보면은 교재 72쪽에 3-2번 같은 것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보거나 거의 이쪽 많이 안 한 친구들은 여기도 봐야 돼요. 자, 집합 A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맞지? 그 다음에 1 그리고 1, 2.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죠? 총 4개의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4개야. 알았지? 그리고 이게 무조건 묶음인 거고. 그래서 이게 집합 기호일 때도 있고 그냥 괄호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거든. 알았지? 자, 그럼 첫 번째. 이 기호가 뭐죠? 부분집합 기호죠?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뭐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이야기지. 모든 집합의 참인 거야. 두 번째. 자, 얘는 A의 원소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요거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원소가 있는 한, 이게 맞는 한 얘는 무조건 맞아요. 왜? 이 원소에다가 집합기호 붙이면 부분집합이 되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도 참이냐면 얘는 원소야. 왜? 얘가 있거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 다섯 번째. 이거 됩니까? 이거 안 되죠. 왜요? 얘 가지고 집합 만들지. 그거는 집합기호를 써야지. 그지? 예,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6번. 2가 A에 들어있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이게 원소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집합기호 안에 있는 기본 단위들이 다 원소인 거야. 이걸 분리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도 틀려요. 됐죠? 이런 기본적인 거. 그게 이제 3-2번에 있는 난이도 중하짜리 내용. 알았어?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73쪽에도 부분집합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쌤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에, 멱집합이라고 부르는 용어는 몰라도 돼요. 집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줄 건데 뭐냐면 잘 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금까지 부르는 거지. 수열 같은 것도 뭐 개차수열 교과서에 안 나와요. 지금은. 근데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알아듣기 쉬우려고 용어들을 쓰는 것 뿐이지. 얘도 멱집합도 그런 유야. 그러니까 멱집합 하면은 그냥 뭐구나 떠올리시면 되고 시험에서 굳이 쓰실 필요 없어요. 그 단어를. 알았어? 예, 현재 우리 교과서 내용 그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거냐면 부분집합을 그래서 그 멱집합이란 단어를 안 쓰면 이렇게 불러야 돼.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야, 겁나 길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래서 집합을 보통 이제 문제집에서도 수학기호를 쓰는데 2의 x제곱 이렇게 써. 집합 이름을 대문자로 해가지고. 알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는데 이유가 있어. 뭐냐면 자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거기 그 4-2번의 표현 알았어? 대로 그냥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 자 쌤 이거 조건제시법 볼 때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 여기 앞에 있는 바 앞에 있는 녀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지? 얘가 원소니까 얘는 지금 뭐라고 써있니? A라고 X라고 써있죠. 그죠?
근데 그 x가 어떤 애냐면 a의 부분집합이래. 알았어? 이해했어? 4-2번에. 그죠? 그러면은 이 집합을 만들 때 이 집합의 안에 있는 원소들은 집합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얘가 뜻. 뭐겠니? 공집합은 어떤 PA도 다 들어있겠지. A가 뭐든 간에 부분 집합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일자리 있고. 그 다음에 안 쓸게요.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두 개짜리도 있겠네요. 1, 2도 있고, 그럼 2, 3도 있고. 쭈르르 가다가 또 보면은 누구까지 가능하냐면 1, 2, 3. 1, 2, 3이 지금 자기 자신이죠. 그지? 이렇게 집합이 만들어지겠지. 그 노가다로 다 했어. 그럼 얘네들은 다 해서 몇 개야? 얘들은 여기서부터 이걸 하나씩 다 세면은 2의 세제곱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겠어? 이 PA라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기 때문에 이들의 개수는 부분 집합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PA의 원소 개수를 물어보잖아. 결국 뭐 물어본 거야? A의 부분 집합 개수를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요것만 PA의 이거의 부분 집합 개수는요. PA의 원소가 몇 개라고요? 2의 세제곱계지. 그럼 우리 부분집합 원소 그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뭐야? 2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는 2의 이거 제곱이야.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2의 8제곱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소가 많아질수록 이 PA의 원소가 많아지니까 부분집합이 어마어마 많겠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3개나 뭐 많아야 4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은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고 해서 집합이 뭐 크다 누가랑 같다 이런 건 알 수 없죠. 개수는 절대로 개수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포함 관계를 어떻게 하냐고. 원소 개수만 같겠지. 원소가 아예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포함 관계를 보면은 원소 개수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 실수 안 하는 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 자, A가 B에 포함돼요. 그러면은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떨 거 아니? 그지? 작거나 같다가 정말 중요한 거. 예?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언제만 등호를 확실히 빼느냐? 진 부분 집합일 때만 빼도 돼요. A가 B의 진 부분 집합이면 빼도 되는데, 맞지? 만약에 이렇게만 돼 있다. 그럼 A가 B랑 같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등호는 꼭 넣어줘야 된다.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아니면 전혀 문제 없다. 맞지?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 여기 기본 유형들에서는 뭐 어려운 게 없어. 자, 부분집합 개수 뒤에 유형 6 가면은 부분집합 개수 있어요. 그죠? 예, 부분집합 개수 같은 경우도 아까 쌤이 공식 이야기를 했고, 봤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부분집합 개수 그 전에 거기 유형 6에서 보면은 음, 우리 순열 조합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이게 뭐냐면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이 있다고 쳐봐. 근데 내가 X가 A의 부분집합이거든. 근데 자 첫 번째 X의 원소의 개수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4개인 X는 몇 개냐? X는 몇 개냐? 알았지? 부분집합이긴 해. 근데 조건이 뭐야? 원소의 개수를 정해줬잖아.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은 자리가 4자리밖에 없어요. 그럼 이 원소들 7개 중에서 4개의 원소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 그지? 뽑는 순서가 의미가 있나요? 뭐 집합이 뭐 1, 2, 3, 4랑 뭐 3, 4, 1, 2가 다르니?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4개만 뽑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뭐야? 컨비네이션인 거지. 그지? 7, C, 4가 되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2의 거듭제곱 공식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부분집합을 만약에 아까처럼 이 원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해서 2의 거듭제곱으로 이해를 한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다른 방법이 있냐? 있죠. 그러면은 이 x라는 x 부분집합 x의 개수는 이건 됐고 이제 이거인 x의 개수는 알았어? x의 개수는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이제 원소의 개수가 빵개짜리도 있고 완전 그냥 개싹 노가다 하나짜리도 있고 그잖아. 두 개짜리도 있어요. 몇 개까지 가능? 점점점 7개까지 있겠지. 부분집합들 중에는 그치?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건 하나의 공집합입니다. 한 개입니다. 한 개예요. 이건 어떤 원리냐면 여기처럼 7개 중에 아무것도 안 뽑은 거지. 7C0이 1인 거 맞죠? 그럼 얘는 부분집합인데 원소 개수가 하나짜리야. 뭐야? 7개 중에서 한 개를 뽑은 거죠. 7개 중에서 2개를 뽑은 거고 점점점에서 7개 중에 7개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똑같아야겠네. 이걸 다 더한 거는 뭐랑 똑같아야 돼? 부분집합 전체 개수랑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한 방에 구하고 어떤 친구는 노가다로 다 구한 거지. 7개짜리 원소 개수가 7개인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가 아까 뭐였어? 2의 7제곱이죠. 실제로 컨비네이션이 갖는 성질이에요. 컨비네이션은 있잖아. NC 0부터 NC 1 해서 NC 2 해가지고 NC n-1까지 그거 기억난다고 우리 이항정리까지 해버렸던 어? 할 거 없어가지고 순요조합 할 때. 자, 요거 NC n까지 싹 다 더한 게 2의 n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확통 가면 배우세요. 네. 알았어? 근데 컨비네이션 계산할 때 우리 순요조합 할 때 이런 거 알아두면 계산이 좀 편했던 거 있죠. 파스칼 삼각형 이런 것까지. 그런 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구하는 방법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고 그럼 컨비네이션은 이렇게 하나씩 다 구할 때 쓰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았지? 그게 이제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 이해했습니까? 됐지? 그럼 여기서 쌤이 이제 문제도 있을 거긴 한데 음? 아마 고쟁이가 문제가 더 많으니까 거기에 있을 거거든. 거기 있을 건데 거기도 보니까 있어. 6-3번에도 보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인 원소는 3개만 갖는 집합의 개수. 홀수인 원소는 3개만 갖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전체의 원소의 개수가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거네. 이거네. 뭐지? 이거예요. 이거. 여기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가 3개인 거지. 원소의 전체가 3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잘 일단은 파악을 빨리 해야지. 그치? 어? 말장난이야. 근데 뭐 함정 판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오해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홀수가 3개인 거지. 여기에 있는 애들 원소 중에서 짝수는 몇 개인지 모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세 자리는 누구 자리? 홀수 자리니까 홀수가 들어갈 게 몇 개? 7C3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짝수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두 가지.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두 가지.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두 가지. 그래서 이해 거듭제곱 이럴 때 쓰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부분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6-3번 같은 경우 봐봐. 난이도 중밖에 안 되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됐습니까? 음. 자, 6-5번하고 6-7번의 별표를 42만 7천 개를 하시고 6-5번하고 6-7번 시험 기출에 정말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 6-5, 6-7 두 개 유형 특히 6-5가 알았어? 예. 이것도 원리 알면 쉬워.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건데. 자, 부분집합을 저걸로 하자. 1부터 7까지로 할게요. 1부터 7까지로 되어 있는 집합으로 그냥 이걸로 우려 먹을게 계속.
여기에 부분 집합을 이제 구하는 거지. 알았어? 부분 집합을 구하는데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3 개인 것들을 한번 모아 보려고 그래. 몇 개 나와 일단? 이런 애들이 몇 개 나와? 73개가 나오지.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35개잖아요. 73이. 300분의 765니까. 그 35개의 원소 중에서 그러면 생각을 해 봐봐. 그러면 이 숫자 중에 여기에 이걸 35개 다 썼다고 치자. 자, 오늘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끝나고 밥 먹기 전에 진짜 다 써. 선생님 인간주의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2개로 하든 뭐 아무튼 줄이든가 이거를 5개로 줄여서 3개만 하든 5개 3개 하는 게 나아. 2개짜리보다 3개가 알았지? 해 보든가. 알았어? 자, 이 35개의 그 집합 중에서 뭐 1이 여러 번 들어가 있겠죠. 멤버가 다르니까 뭐 1, 2, 3에도 들어 있을 거고 또 1, 3, 5에도 1이 들어 있겠지. 그래서 질문. 1이 들어 있는 건 몇 개야? 이 35개를 쭈르륵 나열했을 때 집합을 1번부터 35번까지 집합에 이름을 붙이면 그중에 1이 들어 있는 건 몇 개겠어? 그거 구할 줄 알면 이제 문제들이 쉬워져. 1이 들어 있는. 어쨌든 몇 개는 만족해야 돼. 3개여야 되지. 내가 지금 1이 들어 있는 거 물어봤지. 그럼 1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이 들어가 있으니까 남은 몇 개? 그치? 6개 원소 중에서 2자리만 찾으면 돼. 알았지? 그러면은 더 어려운 질문 할게. 그럼 2가 들어있는 건 몇 개? 똑같죠? 그지? 다 똑같아요.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얼마까지 질문을 해도 똑같이 대답하냐면 7까지 질문을 해도 똑같이 대답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6C2가 몇 번? 7번이 나오면 그게 결국 얘랑 똑같아야 된다. 방금 증명했어요. 어떤 식을 컨비네이션 관련된 공식도 증명도 방금 끝냈고. 아니 왜? 뭐야 그 띠꺼운 표정은 뭐지? 아니 6시 6 이게 3개짜리를 다 여기 없어? 여기 그게 7시3에 35개 중에서 지금 여기에 없는 친구 있냐고. 응? 원소가 겹치죠. 미안해요.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원래 이거 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려고 했어 원래는. 한 김에 그냥 한 거고. 그러면 자, 이 35개를 다 더해. 원소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원소 있죠? 다 더하고 2가 들어있는 거 다 더하고 다 더해서 맞지? 35개가 있으면은 거기 안에 원소들 3개씩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더해. 1, 2, 3이면 더하면 6이겠지? 뭐 1, 2, 4면은 더하면 얼마? 7이겠지? 이런 식으로 다 더해. 그걸 싹 다 더하면 얼마 이렇게 물어본다고 문제에서. 다 더하면. 알았어? 음. 그거 하는 거야. 여기가 그 유형이거든. 여기는 지금 최대값만 해가지고 하라고 한 건데 쌤이 이제 합으로 한 거야. 알았지? 응? 그래서 잘 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원리를. 그러면 내가 이 집합을 자 이런 거야. 여러분들 카드가 이런 카드들이 막 있어. 그냥 카드에 숫자 적혀 있어. 그러면 이걸 다 더하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잖아. 막 2, 3, 1, 뭐 2, 3, 6도 있고 쭉 있겠죠.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해봐. 여기서 눈에 보이는 숫자를 다 더해봐라고 하면 굳이 여기서 합을 구하고 합을 구하고 합을 구해가지고 그걸 다 더하진 않는다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일이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야. 일이 몇 번 나오냐. 어? 일이 62번 나오잖아. 그죠? 이해됐어요? 일이 등장하는 횟수가. 이해됩니까? 일을 포함한 집합의 개수만큼 나오죠. 이 말이지.
그러면은 물론 이제 아까 그건 중복이 허용해 버렸지만 요거는 1만 쳐다보는 거야. 알았어? 이 35개 중에서 1은 몇 번 나오겠냐? 62번이 나오겠죠. 알았어? 그럼 여기서 다 1을 더하면 얼마야? 이만큼이 나와. 오케이? 네. 이런 느낌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다음에 2도 그만큼 보이겠지. 그죠? 이 집합 중에는 2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지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소의 합을 구할 때는 각각의 하나하나의 원소들이 몇 번 나오는지를 계산해 버리면 합을 구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런 식으로. 됐지? 요 3 개짜리.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부분집합을 다 해 보자. 2의 7제곱계 부분집합이 x라고 치면 x1 부터 x의 128 까지의 부분집합이 있겠지. 여기는 지금 3 개짜리를 한 거고 여기서는 그냥 전체를 다 할 거야. 공집합 포함을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원소의 합 x1의 원소의 합을 쌤이 그냥 A1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x2의 원소의 합도 A2라고 하고 누가 어떤 집합인지 몰라. 번호 그냥 붙인 거야. x의 128번의 원소의 합을 A의 128이라고 하자. 이걸 다 더하라 이거지. 그지? 예, 방금 이야기랑 똑같은 거야. 부분집합 있으면 공집합은 어차피 합이 0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겠냐 이거지. 원리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소 개수 제한이 없지. 그지? 그럼 이런 거야. 이 128개의 부분집합 중에서는 128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똑같이 1부터 7까지 할 거거든. 1이 몇 번 나와? 64번 나오죠. 그지? 생각할 수 있겠어? 이 부분집합을 쫙 나열하면 원소가 하나짜리도 있고 뭐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뭐 다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지? 그 집합들 중에 1이 보이는 집합들만 쓱 긁어 모으면 몇 개? 64개가 나와. 왜? 반은 없고 반은 있으니까. 그지? 그럼 2는 몇 번 보여? 64번 나와. 그럼 이것들을 여기도 똑같다니까. 부분집합 구해서 그때그때마다 다 원소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1이 몇 번, 2가 몇 번, 7이 몇 번 나오는지만 계산을 하면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합을 다 더하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1부터 7까지 다 더한 다음에 64를 곱하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원래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되는 거고 이거는 부분집합 개수의 절반이겠죠. 1부터 7까지 한 번 구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맞게 그 원소들이 몇 번 나오는지를 세면 되는 거지. 집합을 다 만드는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문제 볼게요. 6-5번은 무슨 문제야? 집합 S가 1부터 5까지인데 원소가 2개 이상인 집합을 AK라고 하자. 원소가 2개 이상인 거야. 그러면 그게 몇 개인지도 알 수 있긴 하지. 그걸 노가다를 해? 전체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랑 원소가 하나인 거 빼면 되겠죠. 개수는 필요하다면. 자, 그거라고 하고 AK의 원소 중에 최대인 것을 AK라고 하자. 그 최대 원소들을 다 더하세요죠. 알았어? 얘는 조건이 최대 원소네요. 그럼 봅시다. 만들어 보세요. 몇 개를. 그럼 돼요. 자, 1부터 1, 2, 3, 4, 5예요. 그러면 이 부분집합들이 있겠지.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의 부분집합들이 있어. 몇 개인지는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왜냐하면 최대라는 단어를 쓰려면 이제 2개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 거야. 알았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1이 최대 원소가 되는 집합은 몇 개일까요? 부분집합 만들었는데 2개 이상이야.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새끼가 1이야. 그렇게 되는 부분집합 몇 개냐고. 없어요. 없다고. 없으면 없는 거지. 2가 최대가 되는 부분집합 몇 개야? 한 개예요. 2가 최대가 되려면 2는 무조건 있어야겠지. 그지? 이 빈자리가 한 자리 이상이겠지. 그지? 걔네들은 2보다 작은 숫자로 만들어지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개냐? 하나야. 알았어? 3은
3이 최대인 부분집합은 몇 개겠냐 이거지. 알았어? 3이 최대인 부분집합 몇 개겠냐. 정리하면 3이 최대니까 3은 100% 들어있어. 그리고 이 안에 집합을 뭘로 구성해야 돼? 1과 2로만 구성을 해야 돼. 알았어? 그럼 몇 가지야? 1, 2 가지고 만드는 게 몇 가지니? 2의 제곱이지? 근데 2의 제곱 중에는 뭐도 있냐면 하나도 없는 것도 있어. 여기 하나도 없다는 건 전체가 몇 개? 한 개란 얘기지. 근데 문제에서 원소가 2개 이상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하나를 빼줘야 돼. 응? 4로 해보면 4까지 하면 이해될 거야 이제. 4가 최대인 건 4가 있잖아요. 그 뭘로 만들어요? 1, 2, 3 가지고 빈자리 채우겠지. 여기는 몇 개 이상이야? 한 개 이상이라고. 그럼 1, 2, 3 가지고 집합 만드는 게 2의 세제곱계잖아. 근데 그 중에는 빵개인 게 하나가 있어.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럼 그 집합을 다 만들었을 때, 이 지금 원리 계속했어. 최대가 되는 원소들만 다 긁어 모아서 더하세요죠. 그지? 그러면 그 집합들 중에는 4가 대빵인 게 몇 개 나와? 7개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3이 제일 큰 집합이 몇 개? 3개가 나오는 거니까. 2가 최대인 건 1개겠죠. 이게 사실은 2의 1제곱 빼기지. 알았어? 따라서 그것들을 다 긁어 모으면 2, 3, 3, 4, 4, 4, 4, 4, 4, 4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싹 다 더하라는 게 이거 노가다라면 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식들을 만드는 거지. 알았어? 어떤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를 세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이제 6-5번의 이야기고. 6-7번은 그거 할 때도 했어요. 그 뭐냐. 순열조합 같은 거 할 때도 했었던 부분인데. 보세요. 집합에 순서상 개수 문제잖아, 지금. 그치? 집합의 순서상 구하는 거 아니야? A, B의 순서상 개수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알았어? 일단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원소를, 그러니까 집합의 순서상 한다고 집합 A가 뭐일 때 집합 B가 뭐일까? 이렇게 푸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그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에 원소를 집어 넣어야 돼. 알았어? 이게 지금 처음인 친구들은 뭔 소리 할 수 있는데 순열조합에 나오는데 자 몇 개 예를 들어서 몇 개 일 테니까 필기할 준비하세요. 알았지? 뭐 집합을 다 뭐 끝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가 앞부분 연산 앞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 알았어?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막 그리면 안 돼. 문제의 조건에 맞게 그려야 돼. 6-7번 봐봐. 6-7번 보면 지금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죠. 근데 A가 B에 포함된대요. 어. 자, 선생님 원소를 늘려볼게요. 세 개짜리 너무 초딩스럽다. 6-10은 변형을 한 겁니다. A가 B에 포함이 된답니다. A, B는 뭐가 아니에요? 공집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원소를 하나 이상 갖고 있어야 돼. 이 관계가 되도록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자, 전체 집합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A랑 B가 같아도 되냐 안 되냐? 문제 써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 되는 거야. 그지? 서로 다르냐 말이 없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에 여기 이 도넛 모양 여기 부분이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무슨 뜻이야? A랑 B가 같다는 뜻이라고. 그치? 이해되셨죠? A의 여기 요 부분이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A는 공집합이라는 뜻이죠. 알겠지? 근데 공집합이면 안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집합을 만드는 게 이런 이야기랑 같은 거거든요. 분할 분배 같은 원리랑 비슷해. 자, 니네 5명이 있어. 5명이 지금 여기 보면 영역이 몇 개로 보여? 몇 개로 나눠져 있니? 땅이 3개로 나눠져 있지. 그래서 땅이 3개로 나눠져 있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 감마라고 할게. 땅이 좀 싫어요?
순혈 조합할 때 했어. 뭐 한 거야, 맞아. 예전에 한 거 같으면 새끼 그 정도 기억이면 안 되지 않니? 기말고사 범위 아니었니? 했어. 맞아. 어. 계속 순혈 조합할 때 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너만 알겠지. 이 두 분은 순혈 조합할 때 안 계셨는데 지금. 좋아요. 맞아요. 이게 많이 나와. 이 부음집합 관계가 되게 많이 나.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보게 될 거야. 확통 가면. 똑같이 나와. 알았지? 통관 똑같이 나와. 자, 확통 가면 똑같이 나와 할 때 상관이 없는 사람 없죠? 수능을 봐야 되니까. 자, 이런 거지. A가 갈 수 있는 곳이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한 군데입니다. B가 갈 수 있는 것도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막 넣으면 알아서 집합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무조건. 알았어?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야. 세 개짜리가 좀 심한 문제로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몇 가지겠어? A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얘가 가는 거 아니니? 알파가 고르니? 아니잖아. 얘가 셋 중에 한 군데 가는 거 아니야. 알았어? 샘플을 보여줘야 돼? R, A, B, C, D, E 같다고 치자. 그럼 무슨 말이야? A는 A, B, C고 B는 A, B, C, D를 가진 거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집합이 되는 거라고. 알아서 포함 관계가 만들어지냐. 왜? 그림을 그렇게 그렸잖니. 그지? 포함이 되도록. 그래서 A가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고요. B도 세 가지고 C도 세 가지고 D도 세 가지고 E도 세 가지구나. 따라서 정답은 아니긴 한데 3의 5제곱계가 일단 나와. 근데 A도 알파를 선택하고 아니다. 이거 하자. 여기 조건에 맞춰서. A가 베타를 선택했는데 우연히 B도 베타를 선택했어. 정말 운명의 장난인가? C도 베타를 선택했는데 이것도 눈치 보다 보니까 D도 베타를 선택해가지고 알았어? 근데 이제 E는 나는 다른 거 할 거야 해서 감마를 선택해요. 기억나? 방금 이야기한 거? 이 네 개가 모두 베타를 선택했고 E만 감마를 선택한 거야. 알파를 아무도 선택을 안 했어. 그럼 A 집합은 무슨 집합 돼? 공집합이 되는 거지. 공집합은 안 된다. 알았어? 이해됐죠? 따라서 이 원소들 다섯은 이 중에 적어도 하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 알파를 선택을 해줘야 돼. 알았지? 그쵸? 네. 그러면 3의 5제곱 중에 뭐를 제외해야 되냐면 아무도 알파를 선택하지 않은 걸 제외해야 돼. 아무도 알파를 선택하지 않은 것. 그지? 아무도 알파를 선택하지 않았던 거 어떻게 하냐면 베타랑 감마만 선택하는 거야. A가 베타 또는 감마, B가 베타 또는 감마. 그럼 따라서 몇 개? 2의 5제곱계를 제외를 시켜요. 3의 5제곱 빼기 2의 5제곱. 이해됐죠? 근데 이걸 그냥 외우시면 안 되는 게 이 조건은 얼마든지 바뀌거든. 알았어? 이거는 그 다음 우리 수업 시간에서 더 하기로 하고 이 개념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건 내일이나 뭐 나중에 이거 집합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집합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지? 요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77쪽에 보면 합집합이랑 교집합 이 집합의 연산들이 나오는데 알았어? 여기도 사실은 뭐 연산은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합집합 연산이라던가 뭐 교집합 연산 지금 쌤이 스텝 1까지 풀으라고 내일까지 고쟁이를 스텝 1까지 풀으라고 숙제를 냈잖아. 근데 그 고쟁이 스텝 1 정도에서는 연산이 어려운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몇 가지 연산 변형된 것만 하고 맞출 테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집합의 연산 기호들부터 좀 볼 거야. 집합의 연산 기호를 보는데 뭐 당연히 기본적인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는 빼고 거기에 이제 이런 거 나오죠. A, 차집합 B. 이게 뭐였더라?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인 거니까 예, A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를 A에서 A 교집합을 실제로 빼는 게 맞아요. 원소 개수를 할 때는 이걸로 하셔야 돼요. 알았지? A 원소에서 B 원소 개수 빼면 되겠냐? 안 되겠지? 그래서 실제 원소 개수끼리 뺄 때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 되는 거고, 그지? 이거를 또 다른 표현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지. 그래서 어떤 집합이 둘이 교집합을 했는데 하나가 여집합이면 무조건 차집합 이야기인데, 차집합 이야기인데, 이게 또 A 교집합 B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이게 이 B가 사실 이걸 숨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여집합에 여집합을 숨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B가 아닌 거에 아닌 거는 B 아니에요? 그 여집합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비교집합 누구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알았어? 그럼 선생님 교집합이지 뭘 굳이 이렇게 왜 바꾸겠냐, 이렇게 나오는 걸 교집합으로 풀어야지. 그죠?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 A 교집합 B라고 바꿔서 풀으라고 지금 이거 해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쵸?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잘 살려서 푸셔야 되고. 알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멘트 기다렸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힘내. 힘내. 지금 우리 낮잠 잘 시간이잖아. 원래 밥 먹고 딱 이렇게 오침 때릴, 그렇지? 자습실에서 오침 때리기만 해봐. 뒤통수 때려버리니까. 맞지? 잘 거면 여기 복도에 나와서 자 편하게. 야, 그 자습실에 자면 안 불편하니? 나만 그래요? 남들 다 공부하고 있을 때 엎드려 자면 자다가 그럴 수 있잖아. 그 한 번씩 발작이 이렇게 됐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그 민망함을 여기 여기 자. 여기 자. 잠꼬대를 해도 뭐라 안 해. 가지마 가지마 자면서 엎드려서 누구한테 가지마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졸릴 시간이지. 자, 연산 몇 가지 이제 그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도 있잖아.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 대칭 차집합. 진짜 오랜만이다. 나도 진짜 한 2년 만이다 이거. 근데 이거 얘네들 전부 다 지금 2년 만이에요. 예. 지금 3학년 애들 1학년 때 수업하고 말았어. 걔네들 볼 건데, 자, A 교집합에 B의 합집합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분배 법칙이 가능합니다. 집합은. 우리가 이제 덧셈 뺄셈의 이게 곱셈이잖아. B 플러스 C 이거 할 때랑 비슷하게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둘하고 이렇게 둘 한 다음에 가운데가 뭐지? 이거 부호잖아. 똑같이 생각하면 돼. 이것도 A 교집합 B를 해. 그리고 A 교집합 C도 해. 이 연산으로 분배를 했으니까 가운데가 뭐가 돼야 돼? 요게 되는 게 합집합. 이게 분배 법칙이지. 그럼 반대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분배가 돼 있으면 공통인수로 우리가 묶는 작업을 하잖아. 그럴 때 연산이 쉬울 때가 많아요. 이거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게 간단히 될 때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공통인 걸 똑같이 묶어내면 돼. 이해했어? 집합도 이게 다 통하는 거니까. 이해됐죠? 이게 이제 집합의 분배 법칙 가장 많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은 얘를 전체를 여집합을 하면 이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운데가 뭐가 돼? 합집합이 된다는 연산이지. 알았어? 이게 편할 때가 있고 이게 편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내가 다른 집합하고 각각 계산할 때 이렇게 찢어 놓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집합이랑 만들 때 예를 들어서 A 교집합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있다. 알았어?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얘를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A 교집합이 뭐가 된다고?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뀐다고. 자, 크게 봐봐. 누구 교집합, 누구의 여집합. 뭐야? 마이너스. 차집합이다. 빼기 아니다 이거. A 마이너스. 이거야. 그지? 근데 아가들아, 이거는 뭐야? 저기 써 있어. 컨닝해 빨리. A에서 교집합을 빼냈어. 이거는 A 차집합 마이너스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미치겠네 진짜. 요거지. 그리고 얘는 또 뭐야? 됐지? 그 다음에 지금 봐봐. 이쪽으로 갈게 이번에는. 이거를 A 친구는 이렇게 푼 거야. B 친구는 아니 나 이거 써먹을래 이거 분배를 할게요. 알았어요? 분배를 해보니까 A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나오고,
그죠? 방금 배운 대로 이렇게 하면 뭐예요? A 교집합 B 여집합 나오고 가운데가 뭡니까? 합집합이에요. 알았지? 누구의 풀이가 더 합리적인가 봐봐. 이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뭐죠? 합집합하면 얘는 없어지겠네요. 이건데요. 여기 있죠? 그지? 그러니까 연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게 편할 때가 있어. 그지? 이걸 해야지. 연산이잖아. 여기 뒤에 유형 제목이 집합의 연산이라고. 연산을 잘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지. 계산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이건 아주 단적인 기본적인 예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막 겁나 길어요. 그게 시험에 나와요. 얼마나 이 친구가 연산을 빨리 하는가를 보는 파트이기 때문에 알았니? 아가들아? 그런 것들이다. 알았어? 이게 집합의 연산들이고 근데 이제 고쟁이 스텝 1에서는 뭐 크게 막 엄청 복잡한 건 없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쌤이 이제 문제들을 풀어주다 보면 애들이 질문 받다가 보면 연산을 너무 좀 복잡하게 한 거지. 알고 봤더니 간단하면 되게 쉬운 모양인데 애들이 무슨 아 이거였구나 막 이런다고. 알았지? 그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녀석은 이름을 들어봤겠는데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 차집합인데 대칭이야. 알았지? 그럼 이걸 교집합으로 할 것 같니? 생각을 해봐. 얘 A만 갖고 있는 거 아니니? B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합집합으로 하는 거지. 그럼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인 거 할게요. 맞지?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도 나타내냐면은 A 교집합 B에 이렇게도 보통 나타내는 게 대칭 차집합이죠. 알았어? 대칭 차집합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아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 혼자만 갖고 있는 녀석이구나. 그지? 그리고 해서 얘를 연산 이름을 이제 A 뭐 문제마다 달라. 이렇게 연산을 준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해보세요. 다 스포해주면 재미가 없지. 3개짜리. 알았어? 외우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하세요.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다시 정답.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얘는 어느 부분일까? 알지? 오케이? 생각을 꼭 해보시고 이 원리대로 한번 알았어?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고 이거랑 얘랑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꼭 해보시면 되고 알았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기본 개념은 좀 하고 예, 이제 고쟁이랑 풀어 오면은 추가적으로 쌤이 더 이 뒤에랑 물론 앞에 아까 그 부분집합 원소 합이나 이런 것들은 심화적인 개념인데 미리 좀 해줬고 연산 관련돼서 심화 문제들이랑은 정규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 테니까 쌤 이거 바로 영상 편집해서 올려줄게. 다시 볼 친구들은 보고 알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았음? 여기 교실 6시까지는 비니까 여기서 공부해도 되고 어? 아 개념? 아 맞다 올려줄게. 네. 그 내일 클리닉 오전에 있는 거 알죠? 내일 금요일 10시 이번 주 오잖아 금요일에